우선에는 전세난 전세 가격 상승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는 내후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.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점자가 네 곳에서 나왔었잖아요. 그거 여러 이제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만점 통장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. 실수요자들,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지역들이. 네, 양지영 RNC 연구소 양지영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. 그 앞부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사실 무주택자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많이 고민이지만 전세집을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전세대랑 하도 심각하다 보니까 또 그 맞물려서 청약 아파트가 나오기만 하면 이제 또 좀 거기 이제 아주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이런 청약 대란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, 네. 이런 현상이 뭐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습니까? 그죠.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? 언제까지 갈까요? 우선에는 전세난 전세 가격 상승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는 내후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. 특히나.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입주 물량 자체가 내년에는 반토막이 나고 내후년에는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.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재고 물량들이 자체가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앉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다가 뭐 상기 신도시까지 청약이 있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을 또 채워야 되다 보니 또 이제 물량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, 그러니까 전세난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 공급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내후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뭐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이 좋은 의도의 정책이긴 하지만 이 정책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시장 지금 현재에서는 나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. 결국에는 건설사들이든 시행사든 사업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인데,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사업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급을 또 미루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분명히 생길 거고, 결국에는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고요. 청약 또 하나가 이제 청약 시장의 강풍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게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청약 당첨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현실적이다. 즉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은 청약을 하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제 가해지고 있는 거고, 그게 분양가의 메리트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들인데,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점자가 네 곳에서 나왔었잖아요. 그거 네 곳 단지들 다 보면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라는 거죠. 가장 최근에 이제 가천 프루지오 어울림의 라비에노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보면은 주변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다라는 게 이런 분위기가 일면서 거기가 평당 2,400만 원 정도 네, 맞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완전 강남하고 접근성이 너무 좋은 데 비해서 2천만 원대의 어떤 내 집만 평당후이지만 2천만 원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다 보니까 또 이제 청약자들이 많이 몰렸던 부분들이 있고요.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더 감소를 할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더 많을 거고. 그럼 내년에는 만점 통장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올해보다. 그렇죠. 올해보다 어떻게 보면 물량도 적은 데다가 또 내년에는 기대되는 물량들이 좀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. 강남을 꺼내서 여러 이제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만점 통장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. 또 이제 기간이 또 많이 주어졌잖아요. 새 아파트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거주 여건을 비롯해서 청약통장 가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채우려고 수요자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점이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질 거니까 아무래도 만점 통장도 좀 더 많이 나오겠죠. 말씀하신 대로 청약 아파트가 아무리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
나와서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뭐 하느냐, 자기가 당첨이 될 수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요.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 거냐,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데를 사는 게 낫냐, 이게 항상 이분들 최대 고민인데 네. 어떻게 하는 게 자금 마련이 이제 되어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. 네. 이게 대출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, 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맞죠.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 거잖아요. 내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.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세가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내 집이 지금 서울의 5구제곱미터인데 10억이 넘었어. 기분은 좋지만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이제는 어떤 저항선이 생겼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과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봐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들기 위해서는 뭐 자금 마련이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중저가 아파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다시 이제 정부가 중저가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또 희소 가치라든가 그리고 수요는 많은데 이제 희소 가치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를 좀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고요. 그 대신에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정체되어 있는 집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위치적이라든가 단지 규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매입을 하셔야겠죠. 그리고 청약은 이제 뭐 가점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청약을 나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. 가점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또 운이 따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청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,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청약 시장도 이제 그게 언제이냐가 중요할 건데, 이렇게 뭐 세 자릿수가 계속해서 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. 미달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분양 아파트도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준비를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살 수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, 대부분의 이분들이 무주택이신 분들은 보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지금 사도 가격이 안 오를 것 같다, 뭐 이런 게 또 고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제는 뭐 도로 하나를 두고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학군에 어디에 배정이 받느냐, 그리고 주변에 또 도로 차이를 하나 두고 또 새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이 있고, 여기는 재개발 지역인데 언제 재개발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가 이제 앞으로는 더 양극화가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중저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매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좀 여유 있게 기다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, 이제 과거에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는 이 집값이, 서울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금융위기와 함께 공급이 그때는 확 풀렸기 때문에 어떤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더 많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공급 부분들이 좀 메리트 있게 혹은 이제 매물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정책들이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실수요자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사실 뭐 서울에서는 사실 가격이 뭐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집들이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. 하반기에 살 수 있는 곳들이 막 거기다 보니까. 그러면 과연 어디를 사야 되느냐, 이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유망한 곳이라든지 뭐 특정 지역을 꼽기 어렵다면 어떤 걸 봐야 된다, 뭐 이런 걸. 특정 지역 꼽아주시면 좋고요. 그쵸. 실수요자들,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지역들이 서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 접경 지역이라고 보거든요. 서울 접경 지역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, 즉 스노우를 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이제 저는 광명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02를 쓰는 거 아세요? 네네. 그 정도로 이제 서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광명 쪽이 이제 제거
재건축도 이제 좀 활발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뉴타운이 상당히 활발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거기 대규모의 뉴타운이 진행 중에 있고 곧 이제 분양도 시작이 되고 하는데요. 그 지역들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한다면 5억 정도면은 네. 충분히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을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광명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또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출퇴근하기도 좀 편리하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떤 쾌적성이라든가 또 경기도권에서도 학군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그쪽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중저가는 아니지만 또 요즘에 핫한 지역들이 있죠. 서울 내에서는. 그러니까 꼭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재개발 쪽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는 또 노량진 쪽이 좀 핫하잖아요. 노량진이라든가 북아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좀 이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경기도 쪽에서 뭐 광명 말고 또 좀 눈여겨볼 곳이 경기도 접경. 쪽에서는 이제 뭐 하남이라든가 저는 하남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선 서울 접경 지역이든 또 지방이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. 그게 이제 경천철과 지하철의 효과가 또 다르거든요. 하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이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메리트를 줄 거고요. 그게 이제 하남이 어떻게 보면 강동하고 또 이제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강동하고 하남과의 집값 차이가 평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또 이제 강동이 어떻게 보면 서울이 가지지 못한 하남 같은 경우에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하남이 매력적이지 않을까. 그것도 한번 꼽아주실 수 있나요? 3기 신도시 중에서 네. 뭐 굳이 순서를 좀 그쵸. 꼽아보면 그것도 뭐 하남 그런 느낌인가요? 너무 하남을 띄워주는 것 같은데 상계 신도시에서도 저희가 추천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예비 청약자들 그쵸. 하남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미 그런 설문조사도 많이 나오기도 네, 했었고. 설문조사에서도 하남이 이제 뭐 1위로 꼽혔더라고요.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. 그게 결국에는 서울의 출퇴근이 얼마나 이제 편리하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그 이기 신도시에서 파주가 가장 늦게 지금 가격이 오른 이유도 그런 교통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분당과 일산의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도 나는 게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상계 신도시 중에서도 강남의 접근성 거기다가 아니라면 지하철이 또 이제 개통이 되는지를 보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, 저는. 소장님께서 내년 전망과 또 이제 무주택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아직까지도 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한번 좀 마지막으로 뭐 조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실수요자든 사실 투자자들이든 지금 패닉 바잉이 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옆집에서 바로 내 이웃에서 하루아침에 몇 억씩 오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어떤 압박감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요즘에는 모임을 가서도 내 집 뭐 청약 당첨됐어 혹은 우리 집 얼마 올랐어 이런 얘기를 절대 못 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이게 분위기가 그런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오른 구간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떨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자금이 이제 충분치 않아서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막 연끌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좀 잘 버텨서 좋은 기회를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, 소장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